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준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XRP가 크게 한번 폭락을 한 다음에 이렇다 할 움직임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코인 시장이 지금 계속 침체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게요, 이전 고점 자리 대비 엄청나게 하락해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바닥을 잘 잡으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고민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 자체가요, 시장 자체가 계속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뭐 하나가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암호화폐 법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 미국에서는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추기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을 막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 애매해진 파월의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자리에 지목을 했죠. 자, 그래서 벌써 시장의 눈치 자체는 차기 연준 의장에게 넘어간 상태이고요. 현재 파월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으면 정치적인 굴욕이고 떠나면 굴복하는 상황이다 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현재 시장이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침체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건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까지 전체적인 종목의 대응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현재 코인시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이요, 미국에서 진행 중인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이 법안이 올 초에는 바로 통과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자체를 상품으로 볼 것인지 증권으로 볼 것인지 이 명확한 기준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증권으로 보고 있는 SEC와 상품으로 보는 CFTC가 만나가지고 협의를 체결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지만,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익률 제공 문제예요. 이걸 두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은행에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몇 차례나 불러가지고 은행권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은행권은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클래리티법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XRP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나서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자, 갈링하우스 역시도 클래리티 법안을 만드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내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법안이 4월 말이나 돼야 통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때까지 통과될 확률이 75%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4월 달 들어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추가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또 생기게 되죠. 자, 그야말로 연준 의장의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현재 파월 의장은요, 침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새로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 시장에서 출렁출렁이면서 큰 폭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파월의 임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파월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죠. 자, 의장의 임기 자체가 5월 달이 되면 끝나게 되고요.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목한 상태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케빈 허시 자체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서 이미 지명이 된 상태이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거거든요. 자, 과거에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시장에 풀려있는 돈 자체를 줄이면서 많은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돈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게 우리 코인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시다시피 시장에 돈이 넘쳐나야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굴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주식이나 투자 시장 같은 위험자산으로 돈이 쏠리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줄여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주식에도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케빈 허시가 시장을 옥죄기보다는 완화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언제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케빈 허시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제 지표 자체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 어제자 같은 경우에 미국의 고용 상태 관련해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자, 실업률은 물론이고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중요한 지수들이 발표가 됐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땠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옆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자, 파월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파월 때는 발표가 될 때마다 크게 일단은 출렁이고 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변동성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숨죽이고 관망하는 흐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물론 코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가격대가 한몫을 하겠죠. 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60%가량 눌린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실 텐데, 자, 우리는요, 지금 하락에 계속 주목을 하기보다는 언제부터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계속 잡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핵심적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바로 매수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1억짜리가 무너진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급격한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 자체가 상단에 저항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전부터 세력들이 받치고서 끌어올리려고 했었던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 상황이고, 이제는 상단에 있는 자리를 경계로 해서 계속 시장이 눌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 아래쪽에 있으면은 계속 시장이 밑으로 눌리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걸 반대로 뒤집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가 상단에 1억 750만 원 정도로 잡히고 있거든요. 자, 지금처럼 옆으로 가만히 눕히고 있는 움직임 끝에 상단에 이 자리를 뚫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상승으로서 들어올려주는 그런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계속 옆으로 가격대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된다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 상태죠. 자, 크게 눌린 다음에 아직까지 윗자리에 닿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작년에 굉장히 강했던 만큼 눌렸을 때도 실망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옆으로 계속 눕히면서 가격대를 완만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고, 이게 언제부터 상승을 하냐면요, 상단에 있는 저항자리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동안은 옆으로 계속 눕히면서 가격을 만들 거고, 상단의 자리도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325만 원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눌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단에 325만 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우리가 매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상단의 저항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전에 받치려던 자리가 이제는 반대로 막히는 자리로 바뀌게 되면서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경계 지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가격을 옆으로 완만하게 눕히다 보면은 결국에 상단에 있는 자리 2200원대에 만나게 될 텐데, 자, 이제를 뚫어내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괜히 하락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지금처럼 흔들리는 거 다 피한 다음에 핵심적인 자리를 노려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바로 챙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핵심적인 타이밍을 계속 받아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보시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여기서 알람 설정만 해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지내시는 동안에 핵심적인 자리가 오면 우리 같이 대응을 하면 되니까 댓글란을 통해서 미리 신청만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들 위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요, 다른 영상들 보고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사라는 말만 믿고 샀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하락하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진 다음에 상승으로 이제 막 터져나갈 때 그때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바로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손실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도요, 이 손실을 그동안 빠르게 복구를 하면서 회복해주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있죠, 시드를 꾸준하게 불려주는 작업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계속 시드를 복구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제가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어제자 신청하신 분들께 75%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사인 나갔죠. 자, 그런데 이게 엄청 크게 올라가지고 125%까지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자, 지금 영상에 댓글란으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들어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종목으로서 베라체인 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매수가로서 910원 부근부터 모아가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자리예요. 자, 이제 막 횡보를 끝내고 상승으로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자리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작점을 반드시 노려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자리는 빠르게 상승을 계속하기 때문에 매도가로서 1차와 2차 자리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두 자리 지금 도달하면서 수익을 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의 매매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2차 목표로 봤던 자리 76%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더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최대 125%까지 급등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차분하게 노리다 보면 이런 기회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내가 손실을 보고 있거나 물려있다고 해도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시작 자리만 잘 잡아낼 수 있으면요, 계좌를 금방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계속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건 핵심적인 이 타이밍이 언제인 건지 이거를 놓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전부 다 무료로 여기 있는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거래해야 되는 건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초대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자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초대해드릴 수 있는 신청 링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는 파란 색깔 누르고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정확한 매수 매도의 맥점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통방 옆에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 물려있는 답답한 보유 종목 있죠? 자, 이거 빠르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결 전략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문자로서 자동 링크가 발송될 건데 초대받아보실 연락처 010땡땡땡 하고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야지 완료가 되시고요. 자,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세력들이 매집을 다 끝내고 상방으로 터뜨리기 시작하는 핵심적인 타이밍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운데 자리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었다가 손실이었다가 반복하는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 우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면은 곧장 튀어서 올라가게 되는 핵심적인 자리, 요런 자리를 노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가 어딘지만 알게 되면은 계좌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자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종목 또 공유해 놨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으셔서 빠르게 정보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이 가격적인 움직임에 비밀이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산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정한 흔적을 남기면서 계속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보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일정한 구간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저점 자체는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상단에 있는 고점 자체는 더 이상 높이지 못하면서 막히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가격 사이에서 계속 위아래로 출렁출렁 움직이면서 갇혀있는 형태로 매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매집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방향성 자체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방향이 어디로 나왔어요? 상방으로 터뜨려서 올려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는 핵심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런 자리를 미리서부터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에 미리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핵심적인 자리에서 들어간 다음에 쭉 수익을 보면서 상승을 하는 걸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윗자리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엄한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하락하는 거 맞으면서 물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인생은 타이밍 싸움이다. 자,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이런 분석하는 거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항상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물려있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물려있던 거 한 방에 들어가서 다 복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한 방을 노릴 게 아니고 안전하고 꾸준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복구를 차분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방에서도요, 오늘 같은 날은 수익이 크게 났지만은 매일같이 10%씩 꾸준하게만 챙겨가자, 자,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30일 동안 꾸준하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익 자체가 300%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수치가 원금 자체가 4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나는 100만원으로 합니다. 한 달 뒤에 400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나는 500으로 해요. 한 달 뒤에 20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자,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건 우리는 한탕 노리는 게 아니고 10% 이상씩만 꾸준하게 가져가자, 요거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100%, 200% 이런 거 노리기 시작하잖아요. 반대로 그런 거 한 번만 맞으면은 뒤로 확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찾아가는 거, 요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극적인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나아가듯이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란에 신청소 통해서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정보들 한 번씩 계속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불안한 기사들이 많을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느니, XRP가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느니,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부터 매수로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지, 이 타이밍을 잡아가는 연습, 요거를 꾸준하게 하는 거고요. 자, 그 시작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물을 타게 되더라도 그 자리부터 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자고요. 자, 내가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다고 해볼게요. 어마한 자리에서 계속 물을 타게 되면은 평균 단가는 윗자리에 있는데 내 자리까지 안 올라와 주죠. 자, 그러면 나는 계속 물려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 물려있어도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돌려주기 시작하는 첫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내 평균 단가도 낮아진 상태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확실하게 돌리고 나서 상승 추세를 탔는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한 자리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내려오니까 사세요 하는 거는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소중한 돈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핵심적인 자리를 노릴 때만 우리의 계좌가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회 자체는요, 매일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힘든 분들도요, 이런 타이밍을 잡다 보면 계좌가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힘내자는 뜻에서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끝으로 다른 종목의 분석이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개인 채널 코인학교 만들어놨습니다. 자, 검색하시고 여기 있는 초록 색깔 마크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등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과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셔서 여기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